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이 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준비한 건데요. 이게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우선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룹이나 컴포넌트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안 하면은 복사를 했을 때 용량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전부 다 이제 그룹 아니면 컴포넌트인데요. 여기는 사람도, 여기에 아웃라이너를 가보면은 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고요. 요것도 지금 천장과 바닥 그리고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찍으면 다 아웃라인에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찍으면 전부 통째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컴포넌트와 그룹 상태고요.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이제 여러 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간격을 좀 띄워서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해놓고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이제 뒤쪽으로 한 5개 정도가 더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해서 위쪽으로도 복사해 주겠습니다. 곱하기 5개. 뭐 이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버벅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지금 약간 버벅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쪽에 이제 아웃라이너가 켜져 있으면 간단한 씬도 좀 버벅이게 됩니다. 물체가 많을 때. 그래서 물체 개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아웃라이너를 좀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또 이제 어떤 이동 툴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응을 또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느리게 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복사된 상태에서 자,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지에 가서 기존의 파일은 지금 1.6메가 정도인데요. 테스트 라는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되어 있으니까 G라는 이니셜을 붙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장된 폴더로 가면은 지금 1.6KB, 그러니까 1600KB였는데 2000KB 정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1.6메가 정도였는데 2메가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모두 깨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해주면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모두 깨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걸 깨주게 되면 지금 모두 깨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모두 깨졌기 때문에 이제 목록에서 지금 그룹이 또 이제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룹이 2번 이상 돼서 그게 남아있는 그런 걸 거예요. 이걸 또 한 번 더 깨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더 이상 깰 수 없으면 이 익스플로드라는 메뉴가 비활성화 되는데요. 활성화되면 깰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주면 이번에는 좀 금방 없어졌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게 남아 있었는데, 자, 이것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룹을 안 한 거죠. 모두 깬 거니까요. 제가 논이라고 붙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폴더를 가서 보면은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그룹 했던 거고, 이게 그룹을 풀어서 저장한 건데, 원본이 지금 1.6메가고 그리고 복사체가 2메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16메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룹을 하시면 이렇게 용량의 어떤 이점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 원본인데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만들어진 것을 묶어준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이 그룹도 그리고 컴포넌트도 일단 묶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건 지금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문을 만든다 이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고 지금 편의상 그룹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한 뭐 2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Alt Q, 제가 하이드 레스트를 에디트에서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뷰에서 컴포넌트 에디트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이거를 단축키를 지금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룹을 열면 이제 조금만 딱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40 정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왜 무리가 없냐면 붙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붙지 않고 이게 이미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보호막이 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물체랑 붙지 않으니까 그냥 별도로 작업하는 거죠. 이거들을 만들고 그룹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문 만들 때도 또 이제 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새로 그려도 되지만,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이 안쪽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이 면이 막히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뭐 이거를 잘라내서 바깥쪽에다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붙이고, 여전히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바깥쪽에다가 그룹 편집 상태 밖으로 나와서 붙인 거기 때문에 아무런 붙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두께도 한 40 주고,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문이 뭐 형태가 잡힌 거죠. 안에다 집어넣고 같이 잡아서 또 이것도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이러면은 이제 문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걸 잠깐 하이드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의 형태가 잡혔죠.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도 돌아왔고요. 자, 요것을 복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이거 익스플로드로 깨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사각형을 딱 만들면 바로 붙죠. 사각형의 선이 얇아지면서 바로 붙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일단 두께를 먼저 주겠습니다. 두께를 바깥쪽으로 한 300 정도 주고요. 아까 200 정도 줬으니까 지금도 200 줄게요. 200 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옵셋 하고요. 아직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기도구,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뚫어줍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면이 붙어 있으니까 이 밀었을 때 원래 단독의 물체로 되어 있으면 이게 뚫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보면은 이게 지금 그룹인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물체에서 옵셋을 하고, 옵셋이죠. 여기서 옵셋을 하고 밀기를 해주면 이렇게 뚫립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면이 이거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안 뚫리죠. 대신 이걸 지워주면 이제 뚫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됐네,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3번 연속 클릭하면 모든 물체가 선택이 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하면은 다 선택돼요. 이것만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문 턱이랑 문 틀이랑 다 선택이 되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안으로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뭐 찾아보면 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룹이나 컴포넌트, 지금 컴포넌트도 똑같이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면 문제 없이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그리고 다음, 만들기 전에는 아웃라이너에 뜨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건 관리의 문제인데요. 스케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아웃라이너를 여러분들이 쓰게 됩니다. 물체를 뭐 감추거나 나타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면은 여기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변화가 안 생겨요.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도 여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면 여기 목록에 뭔가 새로 생기고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만드시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룹을 안 만들면요. 그룹이나 컴포넌트 안 만들면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를 하면은 이제 물체를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웃라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눈에 표시가 꺼져 있고 글씨가 흐릿하니까 이게 가려져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그룹이죠. 자, 이걸 깨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름을 그룹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이름을 여기 인스턴스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논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고선 여기도 그럼 떠야 되는데 안 뜨잖아요.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논 그룹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름의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깨보겠습니다. 일단 논 그룹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익스플로드를 하면 자, 논 그룹이 없어지죠. 이게 이제 그룹이 아니니까 없어지는 건데, 이걸 제가 감추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감춰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 에디트에 가면 언하이드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을 하면 감추는 게 다 나타나요.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감춘 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으면 되죠. 복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건 그룹이고 이건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묶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서 묶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안에 가서 요거만 3번 연속 클릭해서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가 같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물체와 같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하나 제가 지금 감췄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언하이드를 해볼게요. 에디트에 가서 언하이드 all. 그러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감췄고 감춘 건 아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요것은 실제로 감춘 곳에 가서 복구를 하면 됩니다. 이게 편집 상태에서 감췄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가서 언하이드 all을 하면 복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감췄다는 흔적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감춰진 건지 없어진 건지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룹을 안 하면. 이거 그룹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뭐 만나게 돼서 이런 걸 또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언하이드 all로 제가 방금 전에 복구를 했는데,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이드를 했어도, 여기서 하이드 이렇게 했어도, 네, 저게 꼭 그럼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열었을 때 내가 감췄다. 이거를 내가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하냐면은, 여기 뷰에 가면은 히든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히든 오브젝트는 그룹을 한 물체만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한 물체만 해당하는 거고, 히든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이제 그룹을 하지 않은 일반 물체들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은 감춰진 물체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룹을 여는 거죠.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둘 다 같이 잡히잖아요. 얘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만 안 잡히죠.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찝으면 이제 잡힙니다. 그럼 그때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을 누르면 언하이드라는 메뉴가 뜹니다. 네, 그때 복구하면 복구가 돼요. 눈에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복구할 수 있는데, 뭐 그룹을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물체끼리 서로 붙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룹을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들기 전에 이제 아웃라인에 뜨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툴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거는 지금 이 두 개가 이제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룹 두 개니까요.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솔리드 툴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걸 쓰려면은 물체가 꼭 그룹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룹이 돼 있는 건데, 예, 이것도 그룹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솔리드 툴은 일반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불린이랑 비슷한 겁니다. A에서 B를 빼는 거 이런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기능을 딱 누르면 안 된다고 떠요. 이게 안 된다고 뜨는 거거든요. 이게 솔리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라는 게 모든 면이 다 막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못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취소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솔리드로 취급받으려면 그룹 안에 물체가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2개 들어있는 애들이 익스플로드로 깨져서 각각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룹인 게 그룹 안에 2개가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게 따로 이렇게 일반 물체로 2개가 따로 이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뭐 A에서 B를 빼는 뭐 이런 서브트랙트 같은 걸 하면, 이제 A를 B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얘를 찍잖아요. 그럼 빠져요.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그룹을 하는 거라는 거죠. 컴포넌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솔리드 2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써도 파일의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아까 보셨죠, 처음에. 이게 복사를 하더라도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저장한 걸 보면은 그룹 한 건데 뭐 1.6메가에서 2메가로 이제 복사를 많이 했는데 저밖에 안 됐는데 그 그룹을 안 하고서 복사를 했더니 그걸 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총 용량은 16메가로 이제 거의 한 8배 정도가 뛰었네요. 굉장히 큰 차이죠. 지금부터는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웃라이너에 사각형 표시로 뜨고요. 사각형 표시 하나로 뜨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들면은 아웃라이너에 사각형 4개로 이제 뜨게 됩니다. 자, 스케치업상에서 제가 만든 물체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건 지금 그룹인데요. 어떻게 그룹인지 아냐면은 여기 엔티티 인포에 가면은 이렇게 칸이 두 칸이 이제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칸이 아니라 이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인스탄스만 있으면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웃라이너 창인데 아웃라이너 창에서 아이콘이 사각형 박스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룹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컴포넌트로 만든 건데 이 컴포넌트는 사각형 박스 4개로 되어 있고요. 엔티티 인포에는 데피니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피니션이 있으면은 그게 컴포넌트 물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목록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따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따라한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변화를 따라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변화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있는 걸 잡아서 이게 복사를 해야지 티가 나니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더블 클릭. 그래서 안에 있는 면을 잡아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복사한 그 뒤에 있는 게 따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건 컴포넌트인데요. 자, 복사를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따라하죠. 그리고 매핑을 하는 것도 따라하는데요. 자, 매핑을 할 때 뭐 면마다 따로 매핑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전면을 다 찍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매핑하면 또 이제 앞면 뒷면 뭐 이런 거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면 뒷면을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V-Ray랑 연동했을 때 뒷면이 반사나 굴절이 잘 안 돼요.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이제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반사나 굴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면 뒷면을 따지는 건데요. 그냥 맘 편히 이걸 그룹을 한 번 더 하면 지금 이게 그룹이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잡히는 물체가 2개 이상만 되면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 그룹 해주면은 컴포넌트 안에 이제 물체를 제가 그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컴포넌트 안에 까만 네모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컴포넌트라는 거 안에 제가 그룹이라는 요소를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재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 새로 만들기 하고 뭐 색깔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서 넣을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따라해요. 자, 이게 컴포넌트의 특징입니다. 어떤 모양을 바꿔도 따라하고 색깔을 바꿔도 따라하고 이걸 굉장히 여러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기둥에 보면 점선이 보이는데 요거 아까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체크하면 저렇게 됩니다. 빼면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엔티티 인포에 인스탄스의 이름이 뜬다. 이게 이제 그룹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엔티티 인포에 데피니션이라는 이름이 뜬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데피니션의 이름이 뜨고 요거는 인스탄스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탄스에다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은 자, 이게 박스라고 제가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엔터 치거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니고 뭐 딴 데 한번 찍어야 돼요. 딱 찍으면 이게 박스라는 게 이제 생기죠. 이렇게 이것도 찍은 다음에 제가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컴1이라고 쓰겠습니다. 엔터 치면 변화가 없어요. 목록에 컴1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빈 공간을 이런 데 찍잖아요. 그러면은 생깁니다. 이렇게 컴1이라고 세모가로 친 다음에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내용. 만들 때 바로 만들어진다. 그룹은 만들 때 바로 만들어져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컴포넌트는 만들 때 설정창이 떠요. 설정창이 뜬다는 얘기는 뭔가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없애고요. 이것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매핑을 했던 걸 깨면 이게 안에 면에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핑을 없애겠습니다. 초기 한번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찍어주면 이제 컴포넌트 안에다 매핑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깨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포넌트도 돼 있고 안에 그룹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깨야 되거든요.
목록에서 보면은 지금 컴포넌트 되어 있는 거 안에 그룹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익스플로드로 한번 깨고, 여전히 또 이렇게 줄이 다 잡히죠. 원래는 이걸 다 깨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땡땡이 무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하고 그럼 바로 면이 땡땡이로 잡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연속 클릭 메이크 그룹, 이러면 이제 그룹 바로 된 거죠. 뭔가 물어보지 않는데 이걸 3번 연속 클릭한 다음에 제가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면은 물어봅니다. 뭘 어떻게 할지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크리에이트를 해서 컴포넌트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데피니션에 이름이 뜨고 사각형 4개로 보이고, 요거는 인스턴스만 보이고 사각형이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차이점을 보면요, 별로 그룹은 별로 설정할 게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근데 컴포넌트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꼭 안 했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왔잖아요. 설정할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룹된 물체만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얘는 없다. 그룹은 없어요.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뭐 이 전체 물체, 이 전체 씬에서 그거 하나만 딱 만든 다음에 저장하면 그거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누르면 세이브 에지 메뉴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따로 저장할 수 있어요. 얘는 없어요. 세이브 에지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세이브 에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보통 3D 프로그램 따는 거 보면은 이제 얘를 이 자리에서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위치 그대로 저장되는데 컴포넌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걸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com-1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러올 때는 파일에 임포트, 여기 목록에서 맨 위에 스케쳐 파일 skp를 선택하면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com1 선택하고요. 아까 저장한 거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 끝에 붙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0점 좌표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물체고요. 이것도 이름을 보면은 컴포넌트 샵 1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름이 컴포넌트 샵 1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물체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특징을 보겠습니다. 별도의 관리창이 없다. 별도의 관리창이 그룹은 없어요. 뭐 아웃라이너의 목록이 뜨는 거지 이걸 관리하기 위한 창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별도의 관리창이 있어요. 만들어질 때도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 아예 여기 윈도우에 가면은 디폴트 트레이에 컴포넌트라는 항목이 아예 있습니다. 저는 이걸 탭으로 아예 빼놨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장면 안에서 컴포넌트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은 이 목록이 다 뜨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컴포넌트예요. 사람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다가 반복해서, 이건 제가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저런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더라도 용량이 뭐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장점이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컴포넌트라는 이게 창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항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맨 처음에 이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떴던 창이랑 비슷한 항목들이고요. 이 에디트 창의 위에서부터 항목을 보자면 지금 컴포넌트 샵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체에 대한 이제 편집을 할 건데요. 지금 이거 선택한 물체가 지금 컴포넌트 샵 1입니다. 글루2는 어떤 물체에 이제 정렬해서 넣을 건지, 어느 부분을 정렬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요. 자, 호리젠탈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 물체에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XY가 만들어내는 이 좌표판이 붙게 되는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이렇게 꺼내다가 물체 위에 놓으면은 XY 좌표판이 만들어내는 평면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세로는 붙지 않죠. 가로로만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버티컬로 해놓으면은 이제 이걸 세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붙게 되는 거죠. 이미 꺼내 놓은 거를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놓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붙이는 건 되는데 반응이 없죠. 근데 처음에 갖고 오면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로프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경사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좀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룹을 시키고, 자, 이거 뽑아서 이런 옆면에 되거나 아니면 이런 데 되면 반응이 없는데, 이런 데도
붙지 않는다는 표시가 지금 뜨거든요. 예, 확대하면 지금 표시가 없어지는데 예, 이런 슬로프 면에는 이제 붙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여기에서 애니로 해놓으면 됩니다. 애니로 해놓으면은 뭐 이런 면이나 이런 면이나 제가 알아서 이렇게 붙고, 또 좀 전에 그 슬로프 면이었던 그 부분도 이게 애니로 해놓으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옆에도 붙고 앞에도 붙고. 그 다음에 이게 붙는 위치를 이제 조정하는 게, 자, 이거 오른쪽 누르고 체인지 엑시스 걸어주게 되면 축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딘가에 붙여진 부분이 없으면 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찍고 옆으로 X축, 그리고 세로로 Y축을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축이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축판이 바뀌어서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옆면이 붙죠. 아까는 이제 밑에 면이 붙었었는데, 자, 지금도 이렇게 하면 옆면이 붙고, 지금 여기도 옆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바로 꺼내다가 어떤 면에다가 이제 바로바로 붙여서 뭔가 하실 때 좋죠. 그리고 요즘에도 이걸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컷 오프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 물체를 제가 이제 변형을 하면 나머지가 따라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물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복사한 거니까 이걸 가져다가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모든 걸 다 따라하죠. 컴포넌트니까. 이렇게 하고 인셋을 한 다음에 이걸 밀어서 뚫어주면 면이 지나갔는데요. 여기다 딱 맞춰서 뚫어볼게요. 자, 뚫어주면 이제 이걸 뚫렸잖아요. 여기 막혀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컷 오프닝을 제가 이제 체크하면, 예, 지금은 반응이 없죠. 지금 반응이 없는데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거를 잘라서 컨트롤 X 더블 클릭해서 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태에다가 이걸 붙여주게 되면, 자, 페이스 인 플레이스도 똑같은 자리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뚫려요. 아, 이게 면이 두께가 있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도 이걸 쓰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냥 상자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다가 이런 거를, 아니 이거 그냥 바로 가져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면에 붙는데 찍으면 뚫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활용해서 예전에는 이제 창문 틀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일단 건물 자체가 이렇게 얇을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테스트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또 만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레이즈 페이스 카메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사람처럼 이렇게 얇은 면으로 만들어진 물체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 자, 이 앞면만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서 요거만 남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일단 컴포넌트 만들겠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 그룹을 했던 것도 이제 바로 이렇게 컴포넌트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컴포넌트로 변합니다. 그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이제 축 같은 게 바닥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요쪽 이렇게 뭐 쇠어진 물체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게 글루트라는 걸 꺼주게 되면 밑에 얼레이즈 페이스 카메라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이 면이 항상 이제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이거를 일단 켜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체에서 이 물체 딴 물체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판때기, 지금 요거의 이름이 컴포넌트 샵2인데요. 이거 찍고 요거만 선택해 준 다음에 에디트에 가서 얼레이즈 카메라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은 면이 항상 카메라 쪽을 바라보죠. 네, 가까이 가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쪽을 바라보죠. 그래서 뭐
PNG 파일 같은 걸 이용해서 투명한 나무 같은 것을 표현하고 이러면 카메라가 어디서 찍든지 항상 카메라 쪽으로 면이 바라보는 이제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 페이스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섀도우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그림자 항상 태양 쪽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틀어도 그림자의 방향이 안 변하죠. 근데 이걸 빼면 물체가 이렇게 항상 그 카메라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태양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케치업 기능만 이제 사용한다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V-Ray 또 V-Ray 선 이런 것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능이라고 그냥 알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별도의 관리창이 없고 얘는 관리창이 있고요. 이제 관리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특수 기능이 그룹 같은 게 없는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요것도 이제 요것도 지금 컴포넌트니까요. 이제 컴포넌트 중에서 여기 툴바에 가면은 다이나믹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이런 건데, 요게 손가락으로 얘를 콕 찍으면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요거는 지금 뭐 약간 프로그래밍까지는 아닌데 그 비슷한 걸 좀 해야 돼서 좀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특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저는 이제 조명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수정해야 될 때 쓰는데, 이게 다 이제 같은 컴포넌트인데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선택했을 때 안에 있는 게 그룹인데 다 이제 선택이 되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모양이 다른 어떤 기둥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됩니다. 150 정도 이렇게 반지름을 주고 높이를 주겠습니다. 이게 맞춰서요. 그러면 이제 다 바뀌죠. 지금 이렇게 다 바뀌고, 여기서 이거는 지우고, 이것을 그룹을 시켜서 저 기둥을 대신할 위치에다가 놔주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조명 같은 것들, 실내 조명 설치하고 그러면은 조명의 위치 같은 거 바꾸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높낮이 같은 거 이제 바꾸고 그럴 때 활용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은 천장에다가 뭐 대략 그냥 모양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직구동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탑뷰에서 바라보고 카메라에 패러럴 이렇게 둔 다음에, 자 일단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 여기에다가 렉탱글 라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냅을 잡아서 이렇게 대충 하나 만들고, 조명을 아래쪽으로 플리벌렁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뒤집히거든요. 이것도 뭐 스케치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미러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그룹이랑 컴포넌트는 2개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조명과 그 다음에 직부등이죠. 자 이것을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누르면은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메이크 그룹을 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제가 지금 그룹을 따로 한 거고요. 이것도 뭐 V-Ray에서 또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다 컴포넌트로 취급이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보면 데피니션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V-Ray 렉탱글 라이트인데 2개 같이 선택해서 제가 이거를 메이크 컴포넌트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이게 한 쌍이 되는 거죠. 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피니션에 라이트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다 이러면은 복사를 했을 때 이때 좋죠. 곱하기 2개 정도 하면, 자 쭉 배열했는데 만약에 이 조명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거나 이러면, 조명은 뭐 여기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명 내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조명의 높이 같은 건 이제 바꿀 때가 필요한데, 이때 더블 클릭해서 이 조명을 선택하고 높이 같은 걸 수정하면 다른 것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컴포넌트로 취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VLite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복사된 물체들은 다 하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목록에 복사했는데 목록에 이렇게 2개 이상이 뜨잖아요. 그럼 이게 허수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B자를 눌러주면 실제로 없어져야 될 것은 깨끗하게 없어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명을 만들고 복사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서 정리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에서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과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말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이 잘 전달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내용은 맞고요.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일단 만드시거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아까 뭐 용량과 그리고 서로 붙지 않는 특징 이런 것만 피해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